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5월 15일 자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주에도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주는 이제 제가 좀 생각을 조금 했어요.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도전의 마음을 갖고 삽니다. 잘 사는 사람도 그렇고 못 사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챔피언도 그렇고 또 거기에 도전하는 도전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을 갖지 않고 어떤 일에 도전하는 것이 또 자기가 어떤 슬럼프가 왔을 때 또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살면서 또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면서 때로는 이상한 이만큼 잘 안 된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이 초이스도 좋고 다 괜찮은데 왜 이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좀 배당받은, 여러분들 이제 제 예상을 들으시는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근데 강타가 A급이나 A급 승부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터지는 말은 기가 막히게 잡아내네. 여왕벌도 잡아냈죠. 번개용사도 잡아놨죠. 요 근래에 터졌다 하면 강타가 다 잡아내요. 무조건 잡아내는데 대가리를 뺍니다. 대가리를. 인기 1위로 배당판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대가리를 빼서 못 맞힌다든지, 또 헷짓거리를 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뭘 하나 빼가지고 또 못 맞히고, 또 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상하게 축을 놔야 되는데 축을 또 안 놓고, 또 이상한 바닥에서 또 적중이 나오고, 요런 현상이 좀 자주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석에 제가 가버려. 내가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좀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자,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부산, 제주는 무조건 이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도 이번 주는 무조건 총력전으로 한번 대차게 한번 이겨보겠다. 한번 도전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열심히 도전을 할 생각이고요. 반대로 또 요즘 제주 경마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한 건을 했죠. 태양신화의 계속선요. 쌍승식이 94.3배, 복승이 39.7배. 해가지고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맞춰드렸고요. 그 이전에는 또 달어름의 항해용산 또 멋지게 154.9배 맞춰드렸고요. 또 4월 17일 날에는 검은 그림자의 제주이검 쌍승식이 136.8배를 메인 승부처에서 맞춰드렸고요. 또 그 이전에는 또 토요일 날에는, 그 주에 또 토요일 날은 새벽 노을의 철옹성 준메인 승부처로 53.1배 맞춰드렸고요. 또 4월 4일 날에는 또 준메인으로 67.1배, 21.3배 해가지고 제주 경마는 거의 탑 중에 탑이에요. 탑 중에 탑. 그리고 터졌다 하면 강타의 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 정도로 제주 경마는 언사이드하게 잘하는데, 이 부산 경마, 주특기인 부산 경마하고 서울 경마가 약간 그 조합에서 문제가 있으면서 맞지는 않다 보니까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제가 요즘 이 쉬운 경마에서도 약간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한 2주 지난주에 좀 죽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좀 살려야 되는 그런 주간으로 삼고, 자, 금주 부산경마, 제주경마 편성 흐름은 적당합니다. 적당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 다적중의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터지는 경주도 한 두세 개 경주, 4개? 이 정도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주에서 이제 오사마리를 져서 완전히 상황을 내야 되는 그런 편성 흐름이다. 좋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다적중은 다적중대로 가고, 또 터지는 승부처에서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서, 자, 이 부산, 제주, 이번 주 이 완벽한 대승을 만들어 보겠다. 자, 코리안 더비이기 때문에 1급 기수들이 좀 서울에 올라가 있어요. 부산 경마는. 그러기 때문에 B급 기수들, 특급 기수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A급이나 B급 기수들이 남아서 총력전을 펼치는 그런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의외로 또 배당이 좀 터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경주 여러분과 상무에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내시며 부산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아직까지는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들 간의 일정인데 1번 가시강석입니다.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당연히 되는 마필인데 1번 게이트고 또 순발력이 이번엔 순발력이 향상을 보이면서 선입전개까지도 가능한 더군다나 또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주력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런데다가 주로 훈련도 상당히 많이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1번 가시강석이란 마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번 레이디 차터드라는 마필입니다. 실질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선행력과 추임력이 가장 고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윗구미로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2번 레이디 차터드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 편성에선 당연히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패턴은 여전히 좋은 마필이니까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 자, 여기 이제 8번 막강질주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시 선취인연 모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시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빠졌어요. 체중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일날 체중이 늘어나야 돼요. 당일날 체중이 늘어야만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체중 관계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체중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은 성장마 단계에서 애들이 살이 빠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좋은 고무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8번 막강질주에 대해서는 당일 현상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체중이 많이 빠졌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단톡으로 때리기엔 좀 불안 요소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기 10번 천지명운입니다.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이고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종반 지구력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긴 한데 워낙에 편성이 강했다는 점과 공백기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기에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있지만 10번 천지명운의 선행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가 가능한 10번 천지명운도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본다. 자, 그래서 2번 레이디 차터드가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이기 때문에 2번만은 꼭 가져가야 되고 1번 가시강석과 8번 막강질주 여기 10번 천지명운 정도는 현장 확인 후에 누가 단통을 때려야 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자, 2번 우수비책이에요. 금강경주시 점진적인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면서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에는 거의 400m로 거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편성 자체로 봤을 때 400m는 이 내리막 코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리막 직선 코스에서 선행마들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편성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0m라고 해더라도 종반 뚝심면 마필인 2번 우수비책이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여기에 외곽 게이트에 또 9번 황금의 신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금강경주시 소폭적으로 연속 하강을 하다 지난번 경주시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쉽게 이제 4착을 차지했죠. 자, 당시에 이제 우수비책이란 마필과 함께 경주를 치렀던 마필인데 두 마필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9번 황금의 신 역시도 느린 편성을 만나 추임력 측면에선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짧은 400m라 해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느린 편성이라고 하더라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결정이 될 수 있는 편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해줄지 여기서 이제 한 마리 정도는 6번 달특선 요 마필이 이제 느린 편성이긴 합니다만 전개 이점을 갖고 나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6번 달특선 정도는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수비책에 대해서 이번 우수비책은 꼭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2경주입니다. 자, 이번 부산제 2경주하고 다음 이제 제주교차 3경주를 오늘 강타에 부산경만 첫 번째 승부처, 또 제주경만 첫 번째 승부처로 해가지고 두 개의 승부처를 오전장에 붙여서 자, 여기서 한번 멋진 상황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타! 여기서 한번 상황을 내야 돼요. 오전장에 좀 먹고 가야 돼요. 8번 베리베리 굿이 있잖아요. 8번 베리베리 굿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 때 2차 자체가 경주력이 급하강을 하는 가운데서 지난번에 사실 부러졌어야 되는데 워낙에 이제 약편성이다 보니까 어부질이 이 정도로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이 연속 입상의 고비였는데 그 고비를 넘긴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번 더 경주력의 급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이라 자, 이 편성에서는 8번 베리베리 굿은 강력한 대가리로 읽어줄 수가 있는 마필이다. 자, 여기서 뭐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많잖아요. 4번 대호유장고도 팔릴 거고 5번 위닝포인트도 팔릴 거고 6번 시크릿 노즈도 팔릴 거고 7번 기막힌 질주도 팔릴 겁니다. 이들 마필들이 골고루 8번 베리베리 굿을 정점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갖고 가는 만한 인기만 중에 딱 한 마리예요. 그러면 나머지 3조는 다 자른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다 자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단통으로 때리는 마필이 누구든 간에 여타 마필들이 골고루 팔리니까 나머지 인기마들을 다 자르고 한 마리만 승부를 때리면 배당의 메리트도 있고 여기에 한 마리만 더 붙일 겁니다. 자, 강타 예상은 최고 많은 게 세 구멍이잖아요. 그러면 요 경주는 딱 3마리 갖고 복승 단통, 그 다음에 3복승 단통 요렇게 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자, 딱 3마리만 갖고 부산 2경주 첫 번째 승부처 인기만 한 3주 자르고 들어가는 그런 부산 2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한 환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번 베리베리 굿은 무조건 가져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날 산엘 좀 갔다 왔어요. 산엘 좀 갔다 오는 바람에 텍스트를 못 쳤죠. 왜냐면 저는 산엘 가면은 이번에 지방에 있는 산을 갔다 왔는데 산엘 가면 솔직히 아직까지도 체력이 좀 아직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겁이 나요. 그리고 막 옛날에 소풍 갈 때처럼 두근두근 거려. 왜? 야,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직 그 산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잤어. 그리고 이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산에 간 이유는 뭔가 전기를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자, 그래서 이제 산에 갔다 왔는데 그럴 때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주중에 그 텍스트를 하나 미리 분석이라는 거를 쳐드렸는데 바로 이경주를 미리 분석으로 쳐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뭐 머릿속에 싹 있지. 지금 현재 왜 그때 벌써 공부를 다 해놨으니까 일단은 6번 총인탄생입니다. 4전 4승을 가리키고 있는 아주 베스트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이 6번 총인탄생이라는 마필은 800m에서 문현진 기수가 자가용처럼 타고서 선행으로 3번을 입상을 하고 지난번 경주에 했던 선임으로 탔어요. 그러니까 마체가 250 담아도 안 되는 작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마필 자체가 은근히 강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전성에서도 6번 총인탄생은 거리가 800m이고 그다지 강자가 없는 가운데서 충분히 전개 여부와 상관없이 5번 다부진 항력이 선행 가겠죠. 그러면 5번 다부진 항력이 선행을 가더라도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레이스를 빨리 끌어주면 끌어줄수록 더욱더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6번 총인탄생은 다부진 항력만 너무 우승이니까 문현재니까 그런 걸 머릿속에 넣고 타야 되는 거야. 넣고 타면서 자기가 선임은 갈 수가 있으니까 모래 안 묻히고 외곽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5번 다부진 항력만 넘으면 자기는 대간이니까. 그
그걸 막 그냥 초중반에 이기려고 달려들면은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 그러니까 아직도 신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감각이 떨어져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뭐 이 편성에서 6번 초인 탄생은 뭐 당연히 온다. 제가 이 텍스트 시간에 팔려주면 땡큐입니다. 아주 이제 땡큐입니다. 이랬던 마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릴 겁니다. 왜? 그간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니까. 그런 말들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제 주중에 올려진 미리 분석을 보면 전부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일단 자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배당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리고 단통 때릴 마필들이 있고, 오히려 이 편성은 제가 보기에 거의 800이긴 하지만 추임마들이 이변 연출도 가능한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삼복성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받치는 막건들이 추임마 중에서 들어온다면 중변학 이상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단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자르는 인기마도 정해져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처인 제주교차 3경주도 멋진 적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2경주와 제주교차 3경주를 묶어서 자, 오전장에 확실한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개수 중에서는 용근이만 안 갔는데, 이제 용근이는 사실상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공백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급 개수들이 없는 가운데 용근이가 이제 싹쓸이를 해야 돼. 상금 관계로. 그러니까 거의 싹쓸이 하는 분위기예요. 자, 일단은 뭐, 이번 부산교차 3경주에서 3번 상승 중요라는 마필입니다. 공백기를 갖고 있었죠. 지난번에 이제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지난번에 경주 때는 완벽하게 예전의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체구도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져서 출전을 했는데, 8천만원짜리 비교적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상태 또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기에서 3번 상승 중이면은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배팅권의 축으로까지도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강하게 읽어줍니다. 자, 여기에 이제 후착이 문제입니다. 후착을 누구로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번 한라인 돌풍이 괜찮아 보여요. 1200에 첫 도전을 하고 지난번에 이제 선행력만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이제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가 있어요. 느린 마필도 일색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거리가 늘어난 가운데 선행을 갔을 때 데뷔전 시 부족했던 선행력, 지구력이 과연 보강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거리 적응력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선 이번 한라인 돌풍은 포리스트 캠프의 장화로서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한라인 돌풍은 이 편성에서 뭐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라인 돌풍 정도의 단통 준비를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7두 경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중반부 최대 승부처인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의 중반부 최대 승부처인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 누가 팔릴까요? 나는 이게 제가 또 수요일날, 오늘이죠. 오늘 제가 오전에 고배당을 적중하는 요령, 고배당의 함정, 그리고 그 방법은, 그 요령은,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하나 써드렸는데, 제주경마를 고배당 적중하는 요령은 제가 뭐라고 써드렸냐면, 조교 우수마를 잘 살펴야 된다. 그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는요, 가보시면 책을 만드는 사장들이 다 조교를 봅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문가를 하는 분들도 있어, 그 중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 조교를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보도 다 수집을 합니다. 마방 거기 그 정보 기자라고 그러잖아요. 기자들로 또 들어가서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또 기수들이나 조교서 인터뷰를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또 조교를 전부 다 보니까
그 마필들이 또 정보까지 얻으니까 그 마필들이 인기 순위 1, 2, 3, 4, 5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함정이 있겠냐 없겠냐 이거지. 제가 제주도에서 한 8개월 있으면서 전부 다 파악을 한 거고, 또 그 친구들이 또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교를 나갑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재료로 확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만하는 것이 어디 조교 갖고 되는 거예요? 또 정보 갖고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다 떼보자 될게.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거기에 함정이 있더라는 거지.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배당이 토티 제가 잘 맞히는 거야. 저는 조교 우수마가 또 인기 1, 2마가 팔렸을 때 정확하게 봅니다. 이 말들이 상태는 좋을지 몰라도 능력이 되느냐 이 부분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됐을 때 찬스다. 여기가 바로 고배당이 터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으로 빡으로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배당이 강타가 제주경만 잘 맞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왜 잘 맞히는지.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는 말을 나는 자를 수도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저한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찬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당을 잘 터뜨리는 거다. 자, 7번 빨리 전쟁입니다. 1000m를 그나마도 뛰어봤죠. 근데 이놈의 장점은 이제 일단 마체가 탄탄합니다. 마체가 탄탄하고 지난번 데뷔전 때 900m에 출전을 해서 선행으로 1승을 하면서 일상에 성공을 했고, 지난번 경주 때는 1000m에 첫 도전을 해서 중위권 전개, 선입전개를 했는데 나름대로 900m와 거의 동일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4창을 차지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거리 적응력에도 완벽하게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잠재력이 우수하다는 것도 여실히 보여줬고, 또 패턴상으로도 선취인정보도 동반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번 빨리 전제는 전개에 상관없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마필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지난 한 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 7번 빨리 전제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누가 팔릴지 모르겠어요. 누가 팔릴지 모르겠는데 팔리는 마필들에 대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필이 안 팔렸을 때는 배당을 터뜨리는 거고, 또 그 말이 팔렸을 때는 단통으로 때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인기 순위만 접수가 되면은 바로 이미 마번은 전 다 나와 있어요. 마번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지는 것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미 마번은 저는 다 정합니다. 이미 여기 이렇게 색연필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냥 저는 다 이렇게 마번을 색연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색연필로 점수 매기듯이 색연필로 이미 다 해놨어. 아, 얘가 단통이고 얘는 방어를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제가 텍스트를 올리는 시간이 12시 정도에 준비를 11시 정도부터 준비를 합니다. 왜? 그 오두방언이 나오니까, 인기도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인기도를 보고서 여기다 인기도만 써놔요. 그러고 나서 인기도가 안 맞았을 때, 저랑 일치가 안 됐을 때는 A급이다, B급이다. 요걸 정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본인 예상을 또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4경주는 일단 7번 빨리 전제를 놓고, 자, 준메인 승부처에 임하는 승부처다.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경차 4경주. 이번 경주가 또 부산경마의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빠라밤. 여기는요, 왠지 모르게 배당이 한번 오부지게 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구두경주 9마리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배당이 좀 터지겠구나. 일단은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일조 백강렬 마방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 9번 위대한 일조가 지난번에도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가장 점진적인 경주력, 데뷔 후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면서 가장 안정적인 경주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렇죠. 여기엔 7번 비바 플레이도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9번, 7번이 비교적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을 만나서 거리 1400이고 국산 6등급 경주니까 9번, 7번이 대끼리로 팔릴 겁니다. 어라, 다 알고 있으면서 너는 이걸 왜 준메인으로 잡았느냐? 신령님이 물어보셔. 참, 마신이 물어. 그런데 왜 준메인으로 대끼리를 때리려고 준메인을 잡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뭘 때리려고 그러느냐? 네, 배당으로 때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말이 터질 것 같으냐? 생바닥을 때렸던 놈이 터뜨릴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당이 터질 수도 있겠네. 그러면 저는요, 아예 이번 편성은 9번이나 7번을 대가리 놓고 때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틀리면 틀렸지 7구를 맞힐 생각은 없어. 왜? 7구를 내가 모르냐고. 7번, 9번이 아니 강타가 못 맞췄을 때 대끼리가 들어온 날 못 맞히는 날도 있어요. 전 대끼리 지향주의자가 아니니까. 아 물론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아까 같이 종합치가 나왔는데 아 이게 땡땡거리는 거야. 그럼 이미 약속을 해놨는데 나는 배당이 터졌으면 하고서 잡아놓은 건데 자신이 있어서 안 터지고 있게 돼서 3.2배로 준메인이나 메인으로 때릴 수도 있지. 단통으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제가 미리 이렇게 승부처럼 선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 편성 같은 경우에 뻔히 7번, 9번이 대끼리로 팔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승부처를 잡은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을 노리겠느냐 이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야. 틀릴 때 틀리더라도 7구는 안 맞힐 생각이 있는 거야. 얘네들보다 더 센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 말이 입상을 못하면 강타가 쪼다가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대끼리를 때리려고 승부처를 선정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딨냐고. 7번, 9번을.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거지. 7번, 9번은 다 삼척동자도 아는 거야. 야, 그러면 7번, 9번 단통으로 때리지. 그런 건 일반 경주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경마라는 것이 환수의 놀이거든. 환수 때문에 경마를 하는 거야. 주식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 2만원에 샀는데 7만원을 오르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잖아. 하지만, 경마에서 2만원 주고 7만원을 먹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먹었냐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안 한다고. 뭐라 그래? 시지 그랬어. 아유, 그냥 소주값 땄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물론, 거기에 많은, 다량의 주식을 사니까, 그만큼 또, 쓰레기가 되는 돈이 없으니까, 안전성이라는 게 확보되니까 주식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경마라는 것은 소액으로 해서 큰 자본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환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9번 너글너글하게 할아버지 구멍 가져가고 연탄 구멍 가져가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없고 다 주둥빨 세우는 거야. 지 강고 세우려고. 아유 여러분이 바보냐고요. 어디 뭐 핵도라이요? 아니잖아. 아 구멍수가 많은데 어떻게 한 수가 나와. 그러면 지네들 말로는 대가리가 있으면 뭐 4-5 구멍 때리면 된다고. 4-5 구멍 여러분이 때리면 되는 거야. 왜 지가 때리고 앉았어. 그렇게 지가 잘하면 지가 배팅을 하지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그 말은 대신해 드릴게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제주교차 4경주가 준메인이라고 그랬고요. 부산 4경주가 또 부산 준메인이라고 얘기했고요. 제주교차 6경주가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승부처를 묶어서 강력하게 때려보겠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일단은 이번 편성에서 9번 무궁무진이나 마필이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겠는데 도총관이 좀 팔리지 않을래나 이번에도. 도총관이 팔리면 땡큐입니다. 땡큐 땡큐 땡큐. 그냥 땡큐 뭐야, 카드 칠 때 이렇게 뭐 훌란가 이런 거 칠 때 이렇게 누가 싹 주면 땡큐 이런 거 봤잖아. 잘 못 쳐요, 전 훌라도 잘 못 치는데, 한두 번 칠 때 보면 옆에서 애들이 그러더라고. 땡큐. 이사한 날이나 이렇게 집안,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은, 마누라들은 마누라들끼리 바깥에서 얘기를 하고,
남자들은 이제 훌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땡큐 그러면서 받더라고. 그리고 또 마작도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취미 활동이 다 틀리니까 바둑 좋아하는 사람 또 바둑 두고 그냥 취미 활동이 틀리니까 뭐 그거 갖고 욕할 필요는 없지. 뭐 나이 50 넘어서 뭐 그런 거 해봐야 얼마나 하겠다고. 자, 9번 무궁무진은 이 편성에서 가져가세요. 이 되는 말입니다. 되는 말이고 충분히 여타 마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입상권의 가장 안정적인 전적이라 하더라도 가운이 아니기 때문에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못 뛰었다고 하더라도 그 못 뛴 내용 자체가 나빴던 마필이 아닙니다. JRBS 대상 경주였고요. 지난번에 이제 일반 경주에서 못 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번 무궁무진은 이 편성에서 되는 마필이다. 자, 여기서 어느 마필이 팔릴지 모르겠어요. 팔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6경주는 큰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는 아니에요. 안정적인 단통을 노리는 승부처예요. 그냥 단통 같아. 단통 같아서 그냥 메인으로 잡은 거야. 왜? 이거는 제 작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고배당을 노리지만 때로는 단통 승부도 한다고. 왜? 앞에서 부산 4경주가 배당을 노리는 준메인 승부처거든. 그럼 이 배당을 노리니까 7번, 9번이 들어오면 못 맞힌 거잖아,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제주개최 6경주를 안정적인 단통으로 메인이지만 때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왜 얘가 여기다 메인으로 잡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계산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9번 무궁무진을 여러분들 추천을 드리고, 오늘 부산 경마의 가장 강한 중반부 최대 승부처는 제주교차 4경주, 부산 제4경주, 제주교차 6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 제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두경주죠. 딱 7두경주 오늘 많아요. 4번 포커스 라인입니다. 일단 마필의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대가리죠. 이 편에서는 7번 포커스 라인이 대가리입니다. 후차원에서는 조교빨이 적은 2주만에 출전을 하는 2번 무빈이냐, 아니면 선행승부서가 가능한 5번 골드스카이냐. 이 강병원 마방에서 두 마필을 출전시키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센 말들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괜찮게 보는 마필은 1번 대안의 명성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 괜찮게 봐요. 재검 떼걸음이 그래도 괜찮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대안의 명성이란 마필은 이 편성에서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강불식이 강력하게 팔릴 텐데, 5번 자강불식이. 얘를 뺄까 말까 망설이면서 얘를 빼면 얘가 이 경주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건데, 못 빼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데뷔 당시에 선임으로 1000m를 떼어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으로 1승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강한 상대가 아니었어.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얘네들이 빠른 선행마가 없으니까 선행을 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5번 자강불식이 선행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신다면 완벽한 선행마는 아니지 않느냐, 따라가도 되지 않느냐. 야 강태야, 근데 59kg잖아 1400에 또 첫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선행을 못 간다며. 그러면 핸디캡이 벌써 3가지나 있네. 59kg로 늘었고 선행을 못 가고 그리고 2개네 핸디캡이. 참 그리고 2가지 불안 요소를 있으면 얘를 빼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 못 가니까. 그런데 선임으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왜? 상대가 좀 약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때기를 정리하고 이변 연출을 할 수 있는 놈은 3번 참사랑밖에 없거든요. 참사랑이 이제 선행 가면서 이제 개판을 치는 거지. 개판을 치면서 예를 들어서 자강불식이 부러지는 그림을 그려주느냐, 아니면 이제 따라오는 말들이 쫓아와서 배당을 터뜨려 주느냐. 요런 게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요게 관건인데, 의외로 봤을 때 자강불식이 부러지더라도 3번 참사랑 쪽에서의 변화로 인해서 다른 말들이 오더라도 큰 배당이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런데다 자강부식이 부러지지 않으면 그냥 대끼리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참사랑과 5번 자강부식 이 두 마필을 추천드릴게요. 참사랑 선행 갑니다. 선행 가면은 끝까지 뻗팅길 수도 있고 뻗팅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참사랑이 어떤 경주의 키를 잡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을 놓고 5번이 들어올 수도 있고 3을 놓고 딴 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충만호는 5를 가져가지 말고 3을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3을 가져가라는 얘기. 그래야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맞힐 수도 있고 그래야지만 그 빈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빠 이러고 터졌으면 좋겠어. 빠 하고 근데 이렇게 터질 경주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인으로 잡았느냐 적중을 위해서 잡은 거예요. 6번 신세계 신합니다. 지난번에 3착을 오더라고요. 하리아 남성한테 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영어하고 자빠졌네. 아유 하리아 남성한테 질 놈이 져야지 영어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속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아니 당시에도 이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었던 마필이고 또 이번엔 최상현이를 태워가지고 마치 감량 때문에 들어오는 것처럼 싹 모양새를 바꿔서 때릴 겁니다.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완사이즈하게 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6번 신세계 신화는 이 편성에서 가져가야 된다. 후착을 누구로 때릴까 고민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적중은 뭐 다른 당상이고 뭐 배당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무조건 적중이라는 테두리를 갖고 자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중을 해야 서기서라서 후반부에 이제 줄줄이 맞출 수가 있는 거니까 적중을 포인트를 놓고 접근을 하겠다. 자 부산교체 6경주에서는 6번 신세계 신화를 주목해라.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7경주입니다. 일단 오버 어플리트고 내도로입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판때기 자체가 김용근이도 많이 갈 것도 같지만 또 최상현이도 또 한구랄 할 것 같은데 분위기 자체는 최상현이도 많이 가는 분위기예요. 굉장히 좋은 말 많다요. 오버 어플리트고 레드로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력이 원래 이제 우수한 마필은 아닌데 생바닥에서 올라와서 5착을 차지했는데 5착을 차지했을 때 상대들이 강한 상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편성에서도 만만한 애들을 만났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을 하다는 거예요. 5번 어플리트고 레드로는 이 편성에서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6번째 기막힌 선택이냐 7번 바람의 전설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뭐 아무래도 7번 바람의 전설이 이 편성에서도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못 세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번 7번 막건이 가장 그래도 입상권에 근접한 막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경주가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고요. 다음 이제 9경주가 강타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이 두 개의 승부처를 묶어서 강력하게 한번 때려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9번 에크미가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는데 에크미가 선행을 가더라도 상대들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가는 선행이 아니라 상대적인 선행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간 두 번의 경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연속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생각보다는 강한 느낌이지만 이 편성에선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닙니다. 왜 세게 안 볼까요? 왜 세게 안 볼까요? 이제 그게 편성을 보는 눈이라고 그러잖아. 편성에 맥을 좀 잘 잡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판때기 자체가 조판 자체가 9번 에크미가 가는 조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빠른 선행마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선행마거든. 그리고 그간 두 번의 경주의 입상 자체가 약간은 어부지리성 입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편성을 만나가지고 온 걸로 온 거지 사실상 이번 편성도 강한 마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9번 에크미가 이번에 승본전을 치르고 있는데 나머지 놈들은 그래도 생전수전 공정전을 다 겪었던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판때기는 사실상 9번 에크미가 자력 입상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놈을 위한 판때기 같지는 않다. 자, 그래서 9번 에크미에 대해서는 당연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9번 에크미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9번 에크미는 빼던가 받치던가 요 정도가 맥시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팔릴 것 같으니까 당연히 팔리지 않겠어요? 승부전이라 하더라도. 자, 다음은 이제 부산의 구경주. 이제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약간 그런 이제 에크미를 자른다고 할 것 같으면 중배당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이제 8경주가 되겠고, 자, 이번 구경주는 오늘 강타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3번 레디앤 유아가 조이연이한테 낙찰이 됐네요. 유연명이가 안 타는 이유는 코리안 더비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있으니까 유연명이를 태울 수 없잖아. 조성권이도 없고 1급 기수가 이제 용군이를 태워야 되는데 또 용군이는 또 이 내려가면서 또 이 울즐리 쪽에서가 착하나 뺏어버렸잖아. 일본 볼드킹즈를. 그러니까 레이디 유아가 그럴 바에야 한상복 쪽에서가 감량 기수인 조이연이를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행을 가서 이제 돌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어찌됐든 3번 레이디 유아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승분 이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입상에 실패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 레디앤 유아는 이 편성에서 가져는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이 레디앤 유아가 왜 조이연이를 태어났고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이연이를 태어났고 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3번 레디앤 유아를 놓고 자, 한번 후착에서 어떤 발을 때릴 거냐 또 어떤 발을 뺄 거냐 그 부분만 해야 되는데 딱 두 방으로 때릴 생각입니다. 딱 두 방. 준비된 두 방.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0경주. 자, 오늘 강타의 분석경주죠. 1800m. 요 경주는 이제 어저께 제가 주중에 미리 분석 코너로 부산 경마를 해드렸는데 요 경주가 이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풀어드리죠. 1번 퍼펙트 일주입니다.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얘가 제일 센 거 아닙니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10의 비축을 안고 있고 또 핸디키퍼들도 57kg를 줬다는 것은 가장 세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퍼펙트 일주는 사이즈상으로 우리가 흔하게 레이팅을 떠나서 사이즈상으로는 제 6급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1번 퍼펙트 일주는 강하게 읽어줘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레이팅을 주는 거야. 1번이 제일 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센 말이야. 톱랜드가. 그러니까 1번 퍼펙트 일주도 마찬가지지만 2번 톱랜드도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기력을 보여주면 12비축을 안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바닥을 쓸고 다니는 것 같지만 이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얘가 두 번째로 센 놈입니다. 2번 톱랜드가. 그러니까 가져가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당일 배당판에서나 가장 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표는 3번 세고체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 최고가 왜 인기마냐? 이 마필은 근간에 지속적인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 쭈르르르 이렇게 소폭 지속적인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능력만을 구할 수 있는 1번 퍼펙트 일주와 2번 톱랜드는 연속 하강된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보면 3번 세계 최고가 제일 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퍼펙트 일주나 2번 톱랜드 같은 마필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력 성장을 이끌어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고 여기서 4번 모닝시대하고 6번 모닝 힙파람 김준길 마주의 이두가 그나마도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상태도 좋고 능력 사이즈로도 되는데 저는 6번 모닝 힙파람을 가져가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 10경기는 어찌됐든 3번 세계 최고는 그래도 충만감으로 읽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 2번, 6번 중에 후창만을 고르는 것이 가장 정석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타가 준비한 부산 경마 경마방송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죠.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자, 항시 도전하는 것을 제1 원칙으로 삼고, 자, 이번 주 멋진 부산경과 제주경과 대승을 위해서 강타도 화이팅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